D4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게르버보에서 2점의 휨 모멘트 M2를 구하여라. 2점의 휨 모멘트를 구하려면 2점을 절단했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반력 V, D만 알고 있으면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 문제인 거죠. M2는 절단해서 오른쪽 구조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M2는 시계방향 마이너스 반시계방향 플러스, 그래서 VD 곱하기 10 마이너스 등가의 집중력 2 곱하기 10은 20톤, 작용하는 거리는 5m, 그래서 마이너스 20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면 M2를 계산할 수 있는데 VD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게르버보 구조물이죠. 반력이 하나, 둘, 하나. 반력 미지수가 4개. 그러니까 평형방정식의 수는 3개니까 힌지를 하나만 꼽으면 되겠죠. 그래서 B 위치에 핀을 하나 꼽았습니다. 힌지를. 그러면 이 핀을 해석할 때 첫 번째 단계가 핀을 제거하고 구조물을 분리한다. 핀을 제거하면 오른쪽 구조물의 한 덩어리 한 파트하고 왼쪽 구조물 한 파트가 나눠지죠. 오른쪽 구조물은 내민보 형상이네요. 그렇죠? C점을 지나서 B점까지 보가 뻗어 나와 있는 내민보 형상이고, 왼쪽에 있는 보 구조물의 한 파트는 이런 형상이죠. 우리가 핀을 제거하고 그 핀을 제거한 위치를 가상의 지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왼쪽에 있는 구조물은 단순보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가의 집중력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 녀석이 2 곱하기 16m니까 16은 32톤. 센터에 작용할 거니까 반력은 각각 16톤씩이 되겠네요. 그럼 이 16톤의 힘을 나머지 구조물 쪽에 하중으로 제어하는 것이죠.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16톤을 핀이 꼽혀 있던 힌지 위치에 하중으로 제어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형상이 되는 것이죠. 이 구조물을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이 구조물을 해석할 때 정상적으로 해석을 할 거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봐야 한다, 이런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 말했던 것처럼 시소의 개념을 이용하면 됩니다. 내민보는 VC 16톤 되는 것이고요. 등분포 하중은 전 구간이 4m, 10m, 10m, 그러니까 24m나 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m. 그러면 등가의 집중력은 2 곱하기 24가 돼서 48톤이 되고요. 이 48톤의 힘은 24m의 센터, 그러니까 12m,
12m 되는 위치에 재야 되는 것과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니까 여기는 8m, 12m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C점을 중심으로 C점을 시소의 센터라고 보고 시소의 기준점이라고 보면 시소의 회전이 발생되는 기준점이라고 보면 왼쪽에서 발생시키는 모멘트의 크기와 오른쪽에서 발생시키는 모멘트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 왼쪽은 16 곱하기 4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48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죠. 48 곱하기 8 일단은 같은 방향으로 가정을 해줘라. 그래야 혼동하지 않는다. 혼란스럽지 않다. 플러스 VD 곱하기 20 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0m니까 이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는 것이죠. 16 곱하기 4는 64, 24, 64톤 미터. 크기는 계산해 보면 48 곱하기 8은 384 더하기 20 VD. VD가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64 빼기 384는 20은 VD는 마이너스 16톤이 되어야 하네요. 그렇죠? 이 말은 결국은 VD는 16톤인데 발력의 방향이 상향 발력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발력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한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가정한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VD는 16톤이고 올라가는 방향이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보면 M2는 VD가 올라가는 힘으로 16톤이었기 때문에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20 곱하기 5 계산해 보면 160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답은 60톤 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SFD하고 BMD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 번씩 그려보기 바랍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다음 D4 유형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B점에 발생되는 힘 모멘트를 구하여라. 일단 게르버보이기 때문에 발력 3개, 발력 1개, 미지수가 4개죠. 그러니까 힌지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핀을 빼서 분리를 해보면 왼쪽 구조물의 경우가 단순보 형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각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것을 등가의 집중력으로 환산해 보면 2분의 1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2
밑변의 길이가 6. 계산해 보니까 6톤이 나왔습니다. 이 6톤이 삼각형은 무게중심이 3분의 1만큼 되는 점에가 있죠. 결국은 여기가 2m, 여기가 4m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점의 반력이 얼마일까요? 시점의 반력이 시점의 반력은 2톤이 되겠네요. 이쪽이 4톤이 되는 것이고, L분의 PP, 간단하게 L분의 PA, L 6분의 6 곱하기 A, 그러니까 2톤. A는 6분의 6 곱하기 4, 그래서 4톤. L분의 B죠, B. 여기가 L분의 PA. 잘못 썼네. PA. L분의 PP. 그러면 왼쪽 파트의 구조물에서 오른쪽 파트의 구조물로 전달되는 하중은 삼각 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지만 결국은 이 C점으로 힌지 C로 전달이 되는 하중의 크기는 2톤이라는 얘기입니다. 2톤. 그래서 이런 모양이 결국은 되는 것이죠. CB 부재의 캔틸리버보의 모양을 하고 있는 CB 부재의 파트로 2톤이 전달이 되고요. 원래 하중 2톤이 있고, 이런 경우에 B점의 힘 모멘트를 구하라 라는 것인데, 이 경우는 뭐 간단하죠. 이 모멘트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도 관계도 없이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위로 볼록하니까. 2 곱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1.5,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9톤 미터, 이게 되는 것이네요. 보는 것처럼 SFD와 BMD가 그려져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서 직접 그려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고 그림을 그 SFD나 BMD 그리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게르보보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